남북 관계의 물꼬가 계속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뉴스는 그에 대한 뉴스를 전혀 얘기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관계에 대한 뉴스를 당분간 송작가 TV에서 이제 우리 또 북한 전문가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안 알려진 남북 관련 뉴스들을 좀 해설하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러면 진짜 이거 북한에서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오해를 줄 수 있다. 나중에 이제 통일이 되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 인터뷰 1호 방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북한 전문 방송으로서 중립적인 방송을 좀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자신 있습니다. 위원장님 모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위원장을 닮았고요. 우리 문하나가 위원장 현성호를 스타일입니다. 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김정은 동지의 저는 또 뭐랄까 이름이 정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네. 묘한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러시아 유학파고. 그렇죠. 네. 어찌 보면 우리가 종북 방송으로서 갖춰야 될 것은 다 갖췄다. 이렇게 다 갖출 수가 없어. 다른 데는.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대박이다, 네. 대박이다. 관련된 뉴스들 먼저 미국이 이제 북한을 여행 금지국에서 해제를 요청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행정부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대북 지원단체들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들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 소속으로 되어 있는 많은 단체들이 북한에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일단 입국 허가를 풀어달라는 얘기인데 네. 이건 북한에서도 받을 의지가 없다 그러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북한 쪽에서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외부의 지원 또는 방문을 허용해야 될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왜 그러냐면 달러가 동이 나갔고요. 지금 이제 암달러 가격이 시중에서 북한 그 장마당 시장에서 거의 4배까지 올랐대요. 어이구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좀 화폐가 완전히 북한 중심 화폐가 무너지는 역할이 생겨갖고 그 대안으로 중국 돈하고 한국 돈이 대안 화폐로 쓰이고 있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진짜요? 네. 한국 돈도? 네. 왜냐하면 한국 돈이 일단 액면 가치가 북한 돈보다 훨씬 클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에서 거의 유지되고 있는 산업이 탈북 산업이 탈북. 오잉? 헐. 네. 사람들을. 예. 그 탈북자들 가족들이 브로커들한테 송금을 해가지고 북으로 보내주는데 보통 한 1,500에서 3,0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 탈북시켜주는데. 근데 이 정도 돈이 들어가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옛날처럼 막 강 헤엄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국경 넘어가가지고 초소 통과해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답니다. 그게 편안하게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엄격하게 이제 단속은 하고 있지만 돈을 쥐어주면 그냥 보내준다는 거죠. 그만큼 돈이 없고 지금 돈벌이가 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금이 적지 않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뉴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약간 설명드렸습니다만 국제 그 백신 단체라든지 의료 지원 단체들에 대한 이제 북한 방문이 공식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식량이나 의료 지원 또는 여러 가지 봉사단체, 종교단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원 단위가 높아지고 그만큼 방북의 문이 좀 열려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 일단 경제를 돌릴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과정에 무슨 이제 독수리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뭡니까? 이게 네. 제가 북한 뉴스를 검색을 하다가 여기 나와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제목이 다른 거를 찾아보면은 남북 교류 물꼬를 틀까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뭐냐면 고성에 있는 경남 고성에 독수리가 있는데 이게 몽골하고 우리나라를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가 겨울 되면은 우리나라 고성으로 내려와서 쉬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4월이나 3월 이렇게 되면은 다시 평양 저기 어디죠?
북한 거쳐가지고 몽골로 이렇게 간대요. 저는 이 뉴스를 듣고 네. 갑자기 이 송 작가의 최고의 히트작 통일동화 대상에 빛나는 할머니의 메밀밭과 두루미라고 하는 동화가 생각났습니다. 갑자기 그거는 왜 생각? 그 테마가 이거랑 똑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죠 그게? 너 안 읽어봤니? 나 안 읽어봤는데. 야 쓰레기네. 그 명작을 안 읽어봤단 그거 말이야. 어디서 읽어요 그거? 네.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여기 다 쓰레기 천지야. 네, 인터넷에 뒤지면 나옵니다. 아, 있어요? 아. 송명훈 작가의 할머니의 메밀밭과 두루미 통일동화 공모전 대상에 빛나는 7,500대 1의 경쟁률을 뚫었던 대작인데 아무튼 그 안에 내용이 그거예요. 네. 그 두루미가 임진강에 와갖고 겨울을 나고 가는데 이 두루미가 이제 그 내려와 있는 이산가족 할머니의 고향을 들렸다가 시베리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메밀밭을 기르고 두루미를 대접을 했더니 이 얘네가 거기 가갖고 메밀씨를 거기 가서 뿌려줘갖고 거기에도 메밀밭이 자랐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아름다운 동화야. 뭔가 비슷한데 그거. 똑같이 때마가 메밀을 먹고 가서 똥 싸면은 뿌려주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꼭 똥 얘기를 해야 될 거야? 아니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근데 거기에는 메밀 씨를 풍선에다 달아가지고 발에다 묶어줘? 아니 이게 뿌려주는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뿌려져서 그쪽 그 평양 이북 쪽에 떨어졌던 메밀밭을 또 두루미가 들렸다가 풍선 조각을 다리에 감아가지고 네. 할머니에게 답장을 해준다. 뭐 이런 아름다운 내용의 동화였어요. 그렇군요. 네, 이거 교과서에도 나오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왔고 각 우리나라 각 그 이제 초중등 학교 저기 도서관에 비치돼 있는 필독 도서입니다. 이게 네. 미양 언니가 우리 방송 커뮤니티에 풀어달래요. 그게 뭐야? 링크라도 하나 걸어줍시다. 아 그래. 어디 있으면. 네. 그럼 아니 그냥 그 검색하시면 돼요. 할머니의 메밀밭과 두루미라고 치면 이게 이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을.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가져온 거는 뭐냐면 네. 지금 독수리 국내 최대 월동지래요. 고성군이 경남. 거기에서 고성군에서 통일부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 이런 곳에다가 북한 지역 내 독수리 생태 활동 학술 조사를 추진하자 이런 내용의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고성군에서. 그렇죠. 네. 너무 멀다. 경북에 있는 고성에서 북한 경남. 독수리를 경남에 경남이죠. 네. 경남에 있는 고성에서 북한 독수리를 생태 조사하기 위해서 북한 방문을 하겠다. 네, 지금 같이 연구하자. 라는 제안이 있었다는 거죠. 네, 고성군이 이제 문화재청 국고보조 사업인 남북평화와 국제 생태 관광 사업을 위한 천연기념물 독수리 학술 조사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4월에 고성에서 겨울 보낸 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고성이하고 몽골이가 있는데 독수리 몸에 GPS를 달아가지고 이거 이동 경로를 조사하는 거예요. 가지고 북한하고 압록강을 거쳐가지고 뭐 고비사 한번 넘어가지고 보름 정도 비행해서 고향인 몽골에 얘가 도착을 한 거지. 예, 그래가 이거 확인이 됐고 이 기간 중에 북한 지역에는 한 4일 정도 머물러 있었다. 아무튼 네. 이런 뭐 민간적인 그 교류들이 많아질 거고요. 어저께 이제 홍범도 장군 그 안장식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분명히 임시 안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디로 옮긴다는 얘기야. 근데 어디로 옮기겠어? 결국 평양으로 옮기겠지. 평양. 고향이니까. 그래서 이런 류의 이제 공동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려고 했는데 그거를 날씨 때문에 못 쐈다. 비 와서 못 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된 거냐면 그동안 그 북한은 미사일을 쏠 때 사전 고지를 전혀 안 해줬어요. 뜬금없이 쏜단 말이야. 그냥 쏘는 거지. 근데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제 개입을 해갖고 니네 북한하고 그 일종의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그 북한 니들이 국제사회에 나오려고 하면 앞으로 미사일 쏠 때 다 네 바다 아니잖아. 그러니까 국제 그 규격에 맞춰가지고 사전 고지를 해. 그래서 이게 한 달 전에 사전 고지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 해양순시청 이쪽에다가 우리가 9월 10일부터 25일 사이에 그러니까 아니 8월이죠. 8월 11일부터 13일, 15일부터 19일, 22일부터 25일 사이에 미사일을 쏠 예정이니 그리 지나다니는 배들이나 어선은 주의하라고 해라라는 걸 한 달 전에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나라 왜 안 알려줬냐? 우리나라 해역이 아니잖아. 그리고 그 얘네들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 안 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도 우리 미사일 쏠 때 북한에 통보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 쏠 거기 때문에 일본에다가 사전에 통지를 해줘라라는 얘기가 이미 한 달 전에 들어갔어. 일본도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기다리고 있는데 안 쏜 거야.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일본에라도 쏘기만 했으면 이거를 무단 발사한 걸로 해갖고 아직도 위험하다라고 기사를 써야 되는데 10일, 13일 안 쏘고 15일, 19일 다 안 쏜 거야. 그러니까 25일까지는 꼭 하나 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진짜 제목이 웃긴 게 이 국민일보 기사인데 미사일 도발 주의보라고 이게 뭐야? 도발인데 주의보가 됩니까? 알려주고 쏘는 게 도발이야? 도발이야 그게? 어? 계획이지 그냥? 그냥 그렇겠지 위에서. 아이고 근데 참,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뭐야? 이 기자 이거 저기 들어왔는데 이거 잘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기사 멋지게 하나 뽑아봐. 근데- 내가 단독 붙여줄게 이랬는데 그래서 남북 평화 찬물 끼얹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우리 정부는 왜 몰랐나? 팀장이 안 쏘는데 어떡하지? 기자가 그 정도 창의력도 없어?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윤석열이 위인전 쓰는 그런 신문 아니야? 알겠습니다. 자, 쏠라고는 했으나 비가 와갖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일기 이게 때문에 뭐야. 못 쏜 것 같다라고 네. 관측 얘기를 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팩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상 통보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국제해사기구와 일본 순시청에는 이미 지난달에 그걸 했고 우리 국정원은 그걸 받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심 얘네들이 쏠 예정이 있다는 얘기를 싹 지우고 자 이왕이면 8월 15일 날 쏴주면 좋은데 이러면서 아까 뭐 하나 얘기한 것처럼 기사를 놓고 기다리는데 안 쏴. 안 쏴. 그 실망이 컸어. 그 19일, 20일 요때 또 쏜다고 했기 때문에 막 기다렸는데 오늘까지 안 쏘고 있어. 어떡해.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발은 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 사정인 거죠. 네. 하여튼 참 언론들 참 애잔하다. 예, 그렇게 애잔하네. 살아야 그렇게 살고 되나? 싶은지 모르겠네.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 경남 고성에 그래서 이 사람이 군이 뭔데 이렇게 했지라고 해서 봤는데 경남 고성의 군수가 백두현 군수거든요. 이분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입니다. 경남에도 더불어민주당 네. 군수분이. 그리고 이분이 2017년부터 2018년 3월까지 대통령 비서실 자치분권 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네. 이제 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20개 지자체들이 북한하고 같이 뭔가 공동 사업을 진행을 해라. 그래서 민간 지자체 간의 교류 협력 또는 물품 제공은 현재 제재에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이미 20개 시도군이 각자 자매 결연이 맺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주도가 제일 먼저 한다 그랬는데 원현이 그만뒀으니까 이거 날 샌 거고 그 이외에 다른 시군에서는 계속 이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죠. 19일 강릉시의 그 발표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에서 강릉과 북한의 제진역이에요. 이게 네. 철도를 연결하는 게 이게 역으로 따지면 7구간 정도 돼요. 네. 7구간에 이제 9개 공구로 나눠져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한 그 연결 공사에 대한 업체 선정이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9개 공구 중에 3개 공구가 이번에 입찰에 나왔는데 1공구와 3공구가 계룡건설과 극동건설에 낙찰이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사 착공이 연내 시작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벌써 이제 건설사가 이게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사해야 되겠네. 당연히 공사해야 네. 되고 예산도 집행되고요. 나머지 구간들도 지금 설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호. 아마 연내에 다 발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상반기 말쯤 되게 되면 금강산과 지금의 강릉을 연결하는 철도가 일단 부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얘기한 이제 그 종단철도 남북한 종단철도에 대한 구성이 이제 굉장히 다양해질 것으로 봐지고요. 이쪽뿐만 아니라 경의선 쪽도 동시에 착공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려면 다 같이 모든 해야지. 지역에 있는 그 철도 연결을 비롯한 뭐 각종 그 철도 관련 연결 사업들이 이미 승인을 받고 있고 이게 착공이 나서 공사를 시작한다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한 뭐 미국이나 유엔의 제재가 해당 사항이 없음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게 집행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야, 근데 이 기사가 제가 아까 송 작가님이 처음에 방송 전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찾아봤는데 진짜 찾기 힘듭니다. 네. 이 기사가 거의 없어요. 여기가 단독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되게 사실 이런 거는 큰일이잖아요. 공중파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되게 큰 일이잖아요. 이거는 이게- 엄청난 이게- 일인데. 이게 67년 거진 그 아니 그 기자들이 네. 의미를 모르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60 아니 60년이 남북철도를 지금 건설하는데 거기 착공돼서 시공할 시공사가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두 개가 선정이 뉴스가 안 됐는데 나와. 아니면 야, 보도자를 안 뿌린 걸까? 왜 보도자료 안 뿌려? 인터넷에 나올 정도 되면 다 아니 나온 그러면 거지. 다 담합해서 야 우리 절대 아니, 쓰지 마 절대 쓰지 이거 마 이러고 있는 8월 거야? 10일 기사입니다. 10일 전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야.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 일반 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그래서 이제 19일 날 강릉시에서 이 계획을 발표한 거야 아예. 이거 자체를 어저께 우리가 이렇게 철도공사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이번 광고는 송 작가 TV 외계인 비누 어제 오후에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세상에 이게 각이 지금 박혀 있어. 상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송작가 TV를 다 써놨어. 그럼 당연한 거지. 비누에도 써놨어. 굿즈인데 슈퍼에서도 못 팔고요. 송 작가 TV몰과 파켓몰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고요. 배송 포함으로 이 3개짜리 한 세트가 16,8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까 K플라우님이 아우 4개월 만에 이제 목욕하게 생겼다고 좋아하셨는데 이 비누가 없어서 그동안 목욕을 못 하셨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저도 사실 이 비누가 떨어지고 나서 너무 이게 그리웠어요. 이게 사실은 내가 쓰기 위해서 만든 목적도 있어요. 요거 하나를 가지고 지금 머리 감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바디까지 다 쓰실 수가 있는데 환경을 위해서라면 사실 지금 우리가 쓰는 그 샴푸보다는 비누형으로 쓰는 게 그럼요.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왜? 내돈내산 후기가 거의 없는데 이 제품을 믿을 수만 있으면 쓰겠다는 거야. 요 비누를 사용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아 이거는 진짜 너무 좋다 얘기밖에 안 나와요. 일반 왜 시중에 나와 있는 비누는 되게 싸잖아요. 비싸다 생각할 수 있어요. 비싼 이유가 있죠. 프리미엄 천연 비누네요. 그럼요. 이거 100% 그 코코넛이 드러난. 자연 유지로만 만든 비누고요. 계면 활성제나 화학 성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요. 호텔에 들어가는 그 호텔 손님들한테 주기 위한 조그마한 일회용 비누 이걸로 네. 이제 수출하던 상품이었는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국내에서 출시할 수 없을까요? 해갖고 접촉을 해갖고 만든 거고 또한 비누에 굶주리셨던 분들 그리고 외계인 비누에 대한 효능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이 써주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옥류관 있잖아요. 평양 옥류관, 네. 대동강변 옥류관. 제일 유명한 거. 냉면, 우리 사람, 냉면. 우리 방북단 가면 냉면 먹던 그 옥류관 분점이 1호점이 처음으로 경기도에 지원하래 대전에서 1호점을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호수공원 옆에 하려고 했었대요. 2018년도에 이미 그 남북 대표단 내려왔을 때 거기 위치를 보고 갔고 아마 김철우 냉면집 그쪽 어딘 것 같기도 하고 김용 냉면집이라고 김용 예전에 그 탈북자 그분 탈북자 김용 씨 하던 그 냉면집이 IMF 때 망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쪽 어딘 것 같은데 아무튼 네. 호수공원 쪽에다가 분점을 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여건이 잘 안 돼가지고 1호점이 대전에 내년 중에 계룡 스파텔 근처에 대박. 1호점을 낸다고 합니다. 옥류관 1호점이. 왜 서울에 안 내고요? 사람들 지금 엄청 기다리고 있고 줄 서서 먹을 집인데. 사실 거기 나오면 대박이거든. 나 같아도 바로 가겠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겠죠. 송 작가님이
우리가 1호점을 내자. 아니 서울에다 내자. 그거 좀 어떻게 해봐. 그게 이게 남북 대표단 합의 사항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프랜차이즈만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진짜 와서. 북한 요리사가 직접 내려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북한 종업원들이 내려오고 식자재나 뭐 이런 것들도 북한에서 직접 공수해서 오리지널 와. 옥류관 냉면을 재현한다고 해요. 먹어보고 싶어요. 저도 겁나게 먹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그 맛있다고 하는 대동강 맥주까지 예, 같이 이렇게 이제 북한 특색 상품들을 파는 진짜 중국에서만 봤었던 이 오리지널 북한 음식점이 처음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원래는 제 기사를 보니까 당초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도 호수공원에 내자고 했는데 근데 경기도는 왜 안 된 거죠? 뭐 그거는 구체적으로 왜 안 됐느냐까지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전까지 그래서 가야 돼? 아무튼 그래서 어찌 됐거나 경기도가 추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대전에다가 이제 내게 된 거예요. 네. 아무튼 이제 내게 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또 그 언론들이 시비를 걸라고. 특히 이제 외놈들이 왜 옥류관 분점 내는 것까지 지랄하는지 모르겠는데 뭔들 지랄하네. 저 북한 인력 고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유엔 제재 위반이다 뭐 이래가면서 근데 뭐 탈북자 분들을 많이 이렇게 채용할 거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요리사들이나 핵심 인력들은 북한에서 파견돼서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도 탈북자들 쓰겠다는데 탈북자 분들이 안 갈 것 같은데.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 갈 것 같은데요. 어디 무서워서 가겠습니까? 오면 1호선님은 무조건 태영호가 가야죠. 네, 그래서 태영호 먹는 냉면에 뭐 타는지 안 타는지를 봐야지. 근데 아무튼 아니, 네. 대박. 태워 못 갑니다. 태워 못 가요. 저는 못 간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남북 교류 상황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야, 근데 내년이면 네.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미 그냥 생긴다는 건물도 거잖아요. 아마 그 실제로 그 옥류관 비슷하게 지을 걸로 지금 예상이 돼 있고 진짜. 네, 거기에 대한 뭐 자본 투자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우리 아시아 태평양 그 교류 갑자기 이름이 아태 평화 교류 협회. 아태 평화 교류 협회가 네. 이거를 북한하고 연결해서 조정을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 의원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같이 공동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그 주체가 우리 방송 꼭 봐야 되겠네. 그 개점할 때 특집 방송을 우리한테 줘야 돼. 왜? 우리 북한 전문 방송이니까. 그러면 내가 인민복 입고 자기가 한복 입고 나 한복 입고. 그리고 북한군 병사 제가 할까요? 네가 옆에서 호위 군관 하고 가갖고 코스프레하고 한번 음식을 우리, 먹어보자고. 우리 야, 거기 내려온 주방장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닐까? 지도자 동지, 저희 개업을 위해서 여기를 방문해 주신 것입니까? 이러면서 그냥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태 평화 교류 협회가 뭐냐면 2004년부터 지금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골 봉환을 목적으로 이제 설립이 됐는데 통일부 승인 대북 지원 단체 등록을 했고 그다음에 남북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협약으로 옥류관이 대전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유엔 제재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남북 그 평화교류법이라고 하는 그 남북 관계 발전법이 따로 있거든요. 제정돼 있는 게 그러니까 남북 관계 발전법 안에서 국내에 있는 각국에 있는 민간 단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거 갖고 또 이제 이재명 지사 깔라고 덤비는 국회의원들이 또 거품을 물겠지만 전혀 그런 거 이거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미리 아니니까 알려드리도록 생기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네, 아니니까 생기는 거다.